로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그스 칼럼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살아남은 자유 육성 영입 선수 야수 편입니다. 육성 선수로 들어와 타격을 인정받고 1군에서 모습을 보이던 두 선수가 있습니다. 강지승, 유상빈 선수입니다. 그런데 23시즌을 마치고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하나와 인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참 아쉬움을 느끼게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두 선수에 이어서 육성에서 정식 선수가 되는 그 계보를 이어갈 선수들이 있습니다. 근성을 인정받은 두 선수, 한경민 선수와 이상혁 선수입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24일 투수편에서 저는 육성 자유계약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1년 안에 자기 모습을 어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수, 야수를 가리지 않고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23시즌을 앞두고 하나는 이정재 선수를 자유계약으로 데려왔지만 성과를 만들지 못하자 육성 포기를 합니다. 독립구단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지만 적응 실패의 결과는 정말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할 두 선수는 1년을 넘어 이제 3년차가 되는 선수들입니다. 바늘구멍을 뚫어낸 두 선수, 이제 1군에서 활약할 일만 남은 선수들, 이상혁, 한경민 선수입니다. 이제 곧 스프링 캠프 명단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키 선수로 황준서 선수와 황영목 선수만이 합류를 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관심사는 피처스 선수들 중 누가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해서 가능성을 타진할 것인가입니다. 마무리 캠프에 들어간 선수들이 비교적 스프링 캠프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한경민 선수와 이상혁 선수는 스프링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이상혁 선수는 내야수가 아닌 외야수로 참여할 것이고 원광민 선수, 장진혁 선수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경민 선수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23시즌 정식 선수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던 선수였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사고를 치고 유격수에 빈틈이 생기면서 박정현, 이도윤 선수에게 기회가 먼저 돌아갔지만 한경민 선수도 충분히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수베로 감독은 비어버린 유격수 자리에 여러 선수들을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경민 선수도 있다는 코멘트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혼란한 틈을 노려야 했던 한경민 선수이지만 자신도 혼란에 빠져버리면서 슬럼프를 겪어버렸고 그 사이 이도윤 선수가 유격수 자리를 차지하면서 한경민 선수는 기회 한 번을 놓쳤습니다. 성적을 보면 22시즌에 다소 못 미치는 성적입니다. 3할이 깨졌고 삼진을 잘 당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장타율, 출루율은 낮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에 부진의 여파가 있었다. 그래도 무너진 성적을 끌어올렸다는 부분은 한경민 선수가 완성도가 있는 선수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야 전체와 외야도 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슈퍼 유틸리티 선수. 세원호 감독이 피처스 시절에 한경민 선수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24시즌이야말로 한경민 선수를 1군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 시즌이 유독 힘든 시즌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주석, 이도윤 선수가 유격수로 지분을 가져가는 상황이고 차기 유격수로는 조한민, 이민준 선수에게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황영목 선수까지 영입이 되었습니다. 2루를 보자면 정은원, 문현민 선수가 버티고 있고 정한석 선수가 영입이 된 상황, 외야로 넘어가도 경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23시즌 1군에 올라왔다면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겠지만 현재는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가 정말 중요할 한경민 선수라고 해야겠네요. 최원호 감독은 오선지 선수 자리를 황영무 선수로 메우겠다는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경민 선수도 가능하다. 하지만 한경민 선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분명 반성을 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한경민 선수는 좀 더 나은 수비와 공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화에 먼저 입단한 선수이니 쉽게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무 선수가 95번을 받은 걸 보면
일단 육성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퓨처스에서 황현무 선수가 이민주 선수와 함께 유격수를, 한경민 선수가 김민기 선수와 함께 이루수를 담당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 이상혁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혁 선수는 10월달 1군에 올라오면서 정식 선수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외였다. 다만 외야 전환을 하고 난 후 그 과정을 최원호 감독이 확인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좌타자 장진혁 선수를 제외하면 딱히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트레이너 임종찬 선수가 1군에서 가능성이 보였고 중견수는 우타자들의 경쟁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진영, 유로결, 이원석, 이제 유민 선수까지 합세를 할 겁니다. 장진혁 선수는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 중견수 좌타자 다음 자리에 젊은 야수가 필요해졌습니다. 일단 이상혁 선수가 1군에서 수비는 긍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상혁 선수도 22시즌에 비해서는 23시즌 타격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22시즌은 3할의 타율을 기록했지만 23시즌은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 23시즌은 타격보다 외야 전환에 더 집중을 하고 중견수 수비에 더 집중을 해야만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상형 선수는 한 마리 토끼만을 잡았습니다. 오히려 중견수로 1군 무대를 밟았기 때문에 그 선택은 맞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혁 선수의 강점은 역시 빠른 발입니다. 외야 마지막 자리에 이명기 선수와 장진혁 선수를 꼽았습니다. 장진혁 선수를 이야기한 이유가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과 단독 도루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상혁 선수도 비슷합니다. 수비를 중견수밖에는 못하지만 그래도 단독 도루가 가능한 선수라서 충분히 활용도가 있는 선수이기는 하다. 결국 타격에서 존재감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한경민 선수 이야기를 할 때 언급을 했지만 1군에서 시즌을 마무리하는지 2군에서 마무리하는지는 중요합니다. 특히 퓨처스에서 더 가까운 선수들은 1군에서 시즌을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혁 선수는 시즌을 마무리할 때 1군에서 했기 때문에 1군 빈자리가 생긴다면 이상혁 선수를 먼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시즌을 돌아보면 권광민 선수가 올라와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당시 최원호 감독은 수비가 가장 좋다는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올 시즌도 같은 이유로 선수를 올릴 때 권광민 선수보다는 이상혁 선수를 먼저 떠올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당장은 퓨처스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한경민 선수와 이상혁 선수, 한 명은 정식 선수가 되었고 한 명은 정식 선수가 되어야 하는 선수입니다. 내야가 포화 상태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시즌을 치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퓨처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언제든 올라올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